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 명순권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구충제 펜벤더족과 관련한 내용 하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2019년 11월 3일에 한 일간지에 올라 있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펜벤다졸 둘러싼 갑론을박, 복용할 거면 의사에게 알려라,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의사의 그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지난 2018년 권위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됐던 펜벤다졸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펜벤다졸의 항암작용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도 그렇고 일부 의사들도 이 펜벤다졸과 관련한 2018년 논문을 네이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조 티펜스 이분의 그 개구충제 먹고 말기암 환자가 나왔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선지에서도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자, the dog drug is said to starve cancer cells and kill them, according to a study published in Nature. 이 기사에서도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에 따르면 그 개구충제 약이 암세포를 굶겨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2018년도 논문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이처에 실린 게 아니고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은 이제 이름이 네이처 리서치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 출판 회사 네이처 리서치라는 출판 회사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과학 저널 중에 하나인 Scientific Reports라는 저널에 발표된 것입니다. Scientific Reports.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섹션 이름이 아니고요. 그 과학 저널의 정식 명칭입니다. 과학적 보고서라는 명칭이죠. 여기 보면 제목이 이제 펜벤다졸이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그런 약제로서 여러 가지 세포 그 경로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논문이죠. 사실 이 논문은 네이처에 이제 발표됐다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한 연구 결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사이언티픽 리서치 이 학술지도 굉장히 좋은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할 거는 네이처라는 학술지냐 아니면 사이언티픽 리포트냐, 그 사실관계는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이 논문은요, 말 그대로 펜벤다졸 개구충제가 항암제로서 아주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논문인데요. 사실은 좀 아쉽게도 이 논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실험실, 암세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물 실험, 그래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향후에 이 펜벤다졸이라는 구충제가 항암제로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약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점재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펜벤다졸은 안전하고 세이프, 그다음에 inexpensive, 값싼 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네이처 리서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처 리서치라는 그 회사가 원래 이제 그 전에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이라는 출판 회사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과학 저널들이나 잡지, 매거진 등을 발표를 하고, 네이처를 앞에 단 네이처 타이틀드 리서치 저널스, 이런 연구 그 학술지를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6년 9월 현재 네이처 리서치 이 그룹에서는 현재까지 148개 과학 저널을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언티픽 리서치라는 거죠. 그럼 참고로 사이언티픽 리서치와 네이처는 그 영향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이 좀 차이가 있냐 좀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국제 학술지 저널들이 지금까지 이제 SCI 급으로 등재된,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있다고 인정된 과학 저널이
현재까지 약 9,000개 정도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9,000개 중에 보시면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이 학술지에 어떤 특정 학술지에 실렸을 때 논문 한 편당 1년에 몇 번 정도 인용이 되느냐, 그걸 이제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임팩트 팩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1년에 몇 번 정도 인용이 되느냐, 여기 보면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나와 있죠. 이걸 순위대로 이제 보시면 현재까지 과학저널에서 가장 높은 그런 저널은 C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 그래서 임상의를 위한 암 학술지, 암 저널이라는 건데요. 임팩트 팩터가 무려 223 정도가 됩니다. 이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2위에서 그 상위권에 랭크된 게 네이처 리서치에서 발행하는 네이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학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처 리뷰즈 머티리얼즈가 74로 2위고요. 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지로 알려지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학자들이라면 이 저널에 한 번쯤 논문 발표해 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이고, 여기에 논문을 하나 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NEJM에 논문을 실은 과학자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70으로 인용 임팩트 팩터, 영향력 지수가 높죠. 우리가 또 란셋이라는 저널도 들어보셨을 때고요. 우리가 또 이제 특히 잘 알고 있는 자마, 미국 의학협회지, 이것도 한 50일 정도로 높고, 그 아래도 네이처 관련한 네이처 리서치에서 발행하는 저널들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네이처라는 그 의학학술지, 말 그대로 네이처, 이게 43 정도로 임팩트 팩터가 나오고요. 사이언스도 41, 그 아래쪽에 18위 보면 셀지, 그래서 네이처, 셀 사이언스, 이 3대 저널을, 과학 저널을 굉장히 우리가 알아주는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개구충제 그 실험 연구랑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실린 거는 여기서 말하는 네이처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사이언티픽 리포츠라는 저널인데,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 순위로 봤을 때 4.0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등수를 굳이 매기자면 임팩트 팩터 순위로 봤을 때 1400위에 딱 해당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1400에 보면 Scientific Reports라는 저널에 실렸다는 거죠. SCR급 저널들이 9000개 중에서 1400이면 굉장히 알아주는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균적으로도 한 3에서 4수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평균적인 임팩트 팩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개구충에 관련한 그 논문은 네이처 그 학술지에 실린 건 아니고, 관련된 발행하는 그런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140여 개 중에 하나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가 됐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연구 결과를 갖고 적지 않은 의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네이처에 실려서 이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말기 암 환자에서 충분히 이 개구충제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단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그 여성 의사, 그 내과 의사 전문의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 펜벤다졸이라는 게 분명히 항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싸기 때문에 심지어 말기 암 환자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어떻게 먹으라고까지 채널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용량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을 의사가 임상으로서 먹어라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 몇몇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펜벤다졸의 이러한 그 항암 작용에 대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일부 안티캔서 펀드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약들이 새롭게 항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독려하는 그 모임에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모임조차도 사실 약을 사용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효능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입증됐을 때 우리가 좀 더 공식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그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량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효과 있을 거예요
라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임상 의사로서 그런 자세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펜펜다졸 이 값이 싸고 가능성 있는 약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영지버섯, 차가버섯, 후코이단, 개똥수, 미술토, 고용량 비타민C 수많은 이런 요법들이 항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험 사례를 얘기하고, 특히 이런 약재들이나 이런 요법들 같은 경우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이 지금 펜펜다졸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심지어 사람 대상 임상시험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효능이나 안전성이 전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이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펜펜다졸도 역시 같은 논리로 인해서 만약에 펜펜다졸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장한다고 치면 기존에 이런 근거가 확인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다 우리 임상의들이 한번 해봐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득은 없고 부작용만 더 가중되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 특별히 할 거 없는데 그 부작용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효능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간의 부작용을 무릅쓰고 해도 물론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의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펜펜다졸 연구와 관련해서 학술지 이름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을 했고요. 또한 이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사용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만 근거하지 말고 명확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